요거는 제가 앞전에 올린 영상인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한양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요 수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께서 명나라를 만드셨다고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강화도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즉, 대륙 난징시가 있는 이 지역이 이제 강화도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제 북경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이 지점이 고려의 개경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되었죠. 제가 설명한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보면 원나라가 고려 땅을 이제 침략을 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고려 땅이 원래 이제 대륙이었는데 이 땅을 원이 이제 침략을 해가지고 고려를 복속시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죠. 그런데 우리는 고려가 보통 이 한반도에 있었다고 모두 다 학계에서나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려가 있었다고 다들 알고 있죠. 그러나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고려의 마지막 수도가 바로 여기 이제 북경, 개경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북경이 또 서경이라고도 또 설명을 들었죠. 고려의 서경, 여기 한양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이 이제 남경,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한반도에 이제 고려의 수도가 있다고 하는 여기 개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이제 동경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고려 이제 삼경에 이제 위치가 이제 비정이 다 되죠. 동경, 서경, 남경 이렇게 된다는 거죠. 원나라가 고려에 서경과 남경은 이제 침략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한반도 동경까지 점령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학계는 이렇게 고려 영역이 이렇게 광대한데 이것을 이제 한반도에 이 안쪽에 다 집어해 가지고 다 설명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나라가 이제 대륙에 있었고 고려가 이제 한반도에 있었다. 이렇게 다 설명이 되는 부분이죠. 그것이 저는 아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전체가 다 이제 고려의 땅인데 원이 북쪽에 있는 이 변방에 있는 오랑캐 족들이 우리의 이제 선조 땅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침범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요 한양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이제 강화도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강화도가 예상되는 지역인데 중원 대륙의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제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자, 요 아편 전쟁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선이 대륙에서 이제 한반도 쪽으로 이제 고종 시대 때 이제 이동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요 경복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865년에 이제 흥선대원군의 명으로 이제 점거되었다. 이 내용으로 제가 대륙에서 1865년 도쯤에 이제 한반도로 이동되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동됐다고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에 이제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이제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면은 자, 요거는 미국 의회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1904년도 이제 이미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자, 여기 1904년도 이제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어로 다시 번역해 보도록 하죠. 1904년 2월 23일 미국 역사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타코마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의회 도서관 이제 소장 자료인데요. 자, 여기 보면 더 타코마 타임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신문입니다.
1904년 2월 23일 타코마 본인인데, 요 이미지를 좀 확대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마차를 이제 사람들이 타고 있는 내용도 보이고, 뭐 아래쪽에 이제 강아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 보면은 이 부상을 입었죠. 그리고 이 꼬리 쪽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폭탄이라고 생각되어 있는 이것을 이제 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강아지가 이제 부상을 당해가 이제 붕대를 많이 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아지가 다칠 정도면은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사건이 이제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예측하냐면, 여기 폭탄이 있지 않습니까? 자, 폭탄. 오른쪽 여기도 폭탄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 마차를 타고 어딘가 이제 피난을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전쟁이 일어났다면 마차를 탔다 그러면 당연히 어딘가 이제 피난을 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근데 이 중간에 이 복장을 보면 요거 중국인 복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 요거는 꼭 일본인 복장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도 이렇게 가면은 여기 또 한 분 또 있는데 요거는 중국 여성인 것 같습니다. 자, 중국 그러니까 명성황후께서 중국식 복장을 한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그 부분과 이제 연관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중간에 요 중국 복장 한 분도, 요것도 이제 조선인이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예전에 제가 로마 가톨릭 예수의 기록으로 우리 조선인도 그 청나라 복식하고 똑같이 입었다고 자료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따로 받아놨습니다.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모양이 똑같죠? 요 등의 형태가. 네, 완전 일치하네요. 자, 그럼 왼쪽에 이 사파가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요런 형태의 상녀가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똑같아 보이시나요? 뭐 그림은 약간 운유적인 이제 표현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그리지 못했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더 정확하겠죠. 자, 문제는 여기 같은 이제 여기에 등을 이제 가지고 가는데 청나라인이 안 보여요. 자, 여기에 등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여기 청나라인이 참가했는 걸로 돼 있잖아요. 자, 사진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등이 있는데 왜 청나라인을 한 복장이 보이지 않을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청나라인이 없어요. 청나라인. 분명히 현재 이 상황을 보면은 상녀 이제 주변에 이제 청나라인이 같이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좀 이상하지요, 여러분들. 그치요? 자, 뭐 이미지 두 개를 비교한다면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가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거의 똑같네요. 요거 하고 이제 요거 요런 형태의 둥근 형태 뭔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청나라인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측에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요번이 어, 고정이라고 예전에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정께서는 이렇게
깡마루가 빼빼 마르신 분인데 이렇게 안경을 꼈다.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코리아 황제라고 이제 적혀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중간에 보면은 요 영문이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바로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ny place but Seoul for me at present. 자, 현재 나를 위해 서울을 제 모든 장소, 영문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주고 있네요. 현재 나에게 서울이 아닌 어떤 곳으로 이런 내용이 볼 수 있습니다. 즉, 고장께서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좀 보내달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륙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고장께서는 서울로 이제 가기 싫다 그렇게 내포한 신문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제 서울로 오게 된 경우가 되겠죠. 그게 바로 여기 이제 한반도로 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륙에서 이제 한반도로 왔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경복궁이 언제 증거됐다고 했죠? 1865년 흥선대원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865년에 이제 대륙에서 한반도로 옮기기 위해서 이때 흥선대원군의 명령으로 의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대한민국 이 경복궁이 이제 축조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현재 보시는 이 영상은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이 됩니다. 이거는 1876년도까지 이 한반도 땅엔 조선인은 없었다. 5부 마지막 한반도 땅은 고려였으며 고종은 고려의 왕이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됩니다. 일본에서 남긴 그런 많은 사파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한반도에 고종이 그려져 있고 서양의 각 나라하고 일본 나라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 그런 지도자를 이제 그려놓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종을 고려의 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는 실제 이제 국명이 조선이었기보다는 이제 고려였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대륙에서 한반도 쪽으로 자, 조선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한반도로 이동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여기가 나중에 조선의 이제 국명으로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선 이전에는 이제 한반도는 고려였다. 자, 그렇게 설명되는 부분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전에는 조선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대륙, 여기에 이제 조선이 있었다고 이제 보면 이제 되겠죠. 조선이 이제 한반도로 이제 이동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1876년도 이제 조선 독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1895년에 일본이 이제 점령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앞전의 내용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아마 이거 인터넷에 검색하면 종종 나오는 자료인데 아마 대만의 이제 지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만 지도가 아니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이제 공개한 자료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1876년도 이제 이 한반도에 이제 독립했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경복궁으로 이제 넘어와 보면 흥선대원군이 1865년도에 이 한반도에 우리가 아는 이 서울에 경복궁을 이제 지으면서 요 날짜를 보면 1865년이잖아요. 자, 그러면 앞전에 그 지도를 보면 1876년도니까 한 9년에서 10년 정도 이제 시간을 들여가 이 한반도에 경복궁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이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대륙에서 1876년도 한반도 쪽으로 조선을 옮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1876년도 청조에서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조선이 새로 이제 만들어졌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청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이 청조였는데 이제 분리가 이제 되어버리니까 이 대륙은 청나라가 되죠.
그리고 조선은 대륙에서 한반도로 이렇게 옮겨와 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조선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고지들을 많이 살펴보면은 사실 이 대륙이 청나라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그런 지도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 1876년도쯤인가 이제 기준을 해보면 대륙이 청이라고 써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조선이라고 여기 써진 지도가 많이 등장합니다. 네, 그 이전에는 역사 조작이 안 돼 있는 기록들을 보면 한반도가 다 고려로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도는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서양에서 남긴 로마 카톨릭 마테오 리치가 남긴 그런 기록을 보면 여기 한반도가 또 조선이어서 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도가 보면 일치성이 없다.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조선의 지명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뭐 고려의 지명을 사용했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이제 되지 않을까 이제 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한반도는 제가 보기에는 고려로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문으로 COREA라고 이렇게 서양에서 다 표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고려라는 뜻이요. 조선이라는 영문 표기와 고려의 영문 표기는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가 고려였기 때문에 이제 코리아라 이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했죠. 원래 이 코리아는 고려이면서 이제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고구려를 이제 다른 말로는 고리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리아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고대 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한반도는 우리가 여기에 뭐 신라, 뭐 백제, 뭐 가야 뭐 이런 나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 이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반도는 아마도 이 다 고구려 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리아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고려는 땅이 이 정도 이렇게 넓이가 크지요. 조선왕조 기록을 보면 대륙 양자강까지도 예전에는 차지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아래쪽에까지 다 이게 예전에 다 고구려 땅이었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코리아 COREA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고구려가 고려였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기록상으로 보면 고구려를 국호를 이제 고려로 그렇게 이제 바꿨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은 이 한반도 땅은 원래 고려 땅인데 이것이 이제 삼국이라는 고구려, 신라, 백제 이 삼국이 다 여기에 있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그런 소리가 되죠. 1876년도쯤에 이 조선이 이제 독립했다고 이제 하니까 앞전에 제가 아편 전쟁 이것은 이제 예를 들었잖아요. 이 전쟁하고 관련이 있다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876년도 이전은 이 한반도에 이제 조선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륙에 이제 있었을 것이라 이제 예상되어 보는 그런 경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복궁의 요 시기를 검토해 보면 1865년 이전에는 대륙에 있었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아편 전쟁을 다시 보면은 이 1840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 아편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 자, 여기 아닙니까? 이게 한양, 수도, 강화도 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하고 이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1840년에 일어난 제1차 아편 전쟁은 중국의 아편 단속을 원인으로 하여 영국이 일으킨 전쟁이다. 자, 이 영국이 일으켰다고 하죠. 자, 전쟁 발발 당시 영국에 대한 중국의 최대 수출품은 차였고 영국의 주요 수출품은 오직물과 인도산 면화였다. 양국의 무역 수지는 중국의 수출 초과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영국으로서는 차 수입을
결제할 은이 이제 부족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중국에 아편을 수출해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 했다. 바로 이제 영국이 침략해온 그 부분이 대륙 난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제1차 이제 아편 전쟁이 되는데, 그리고 중간에 이분은 일본 이제 복장 같습니다. 일본 여성의 복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중원 대륙에도 이 일본인들이 이제 살고 있었다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뉴스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다 같이 이제 쫓겨났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일본인들은 뭐 일본 본토로 이제 돌아갔겠죠. 자, 그리고 이 남성분인데 요거 중국분 맞지요? 자, 요게 바로 우리는 중화인민국 사람으로 이제 통합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 조선 사람입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중국 복장을 입고 있죠. 여기 보면 손병저 앞줄 가운데 선생의 해각 기념사진, 앞줄 오른쪽에 둘째가 이제 김우 선생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뭐 안경 쓰시는 이분이 김우 선생이죠. 자, 여기 보면 다 이 중국식 복장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요 중국 복장 보이죠? 자, 우리는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 상해가 어디입니까? 자, 여기에 이제 임시정부를 이제 만들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여기 바로 우리 앞전에 제가 설명한 강화도 이 남경 수도가 있는 데하고 이제 똑같은 위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현재 이미지 이것도 보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동영 선생 앞줄 가운데 김구 뒷줄 왼쪽 두 번째는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한 모습이라. 이거 다 중국 복장을 입고 있죠. 자, 우리나라 사람께서 뭐라 하는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중국 복장을 입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독립을 하고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으로 이동 후 거기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복장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땅이 중국 대륙 난징에 거기가 강화도였기 때문에 거기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이런 복장을 입고 이분들이 여기에 사셨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었겠죠. 바로 이제 고종이 대륙에서 이제 한반도로 이제 옮긴 그런 요 사파가 되겠습니다. 타코마 타임즈의 뉴스 이제 기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륙에서 일어난 1차 아펜 전쟁하고 타코마 타임즈의 요 기사 내용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바로 아펜 전쟁이 일어난 이 지역이 이제 조선이었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영국 군인하고 이 싸운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요 분들이 이제 청나라 군으로 이제 둔갑된 경우가 되겠죠. 물론 청나라 군도 있었다고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조선군도 같이 섞여 있었다. 네,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조 아닙니까? 청나라하고 이제 조선하고 이제 같이 이제 전쟁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아마 이제 거의 조선이 아니었나 이제 예상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아펜 전쟁은 19세기 중반에 청나라와 대영 제국 사이에 이제 벌어진 두 차례 전쟁을 말한다. 두 전쟁에 청나라가 완패함으로 중화 사상의 뿌리채 흔들리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서세 동점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요 전쟁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 완전히 대륙이 영국한테 이제 박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중화 사상의 뿌리채 흔들렸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876년에 조선이 독립했다. 자, 그리고 1895년에 독립하자마자 다시 또 일본한테 점령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연관성이 미국서 복원하고 있는 요 자료 더 타코마 타임즈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고종이 이때 이제 이동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륙 땅이 영국한테 이제 점령이 됐기 때문에
고정이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택한 땅이 이제 한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 대륙에서 한반도로 조선을 이제 이동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정이 어디로 피난을 했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북경으로 이제 피난을 했겠죠. 영국이 이쪽 지역을 이제 점령하게 되니까 그럼 고정이 어디로 피난했겠습니까? 당연히 이쪽 북경으로 이제 갔겠죠.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제 생활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 우리의 옛 선조 태조 이성계께서 만든 이 경복궁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생각한 게 이 한반도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흥선대원군의 명령으로 여기 한반도 이제 서울에 이제 경복궁이 증원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앞전에 본 것과 같이 1876년도쯤에 완전히 경복궁이 새로 만들어지고 이쪽으로 이동되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1840년도 이제 아뻬는 전쟁이 이제 일어남으로 해서 이제 영국한테 강화도가 완전히 이제 점령이 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이제 한반도로 수도가 이제 이전됐기 때문에 여기 한반도가 경복궁이 있고 여기가 이제 한양이 이제 마련되는 경우가 되죠. 고려가 이제 원나라에 이제 점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북경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통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홍건적 난을 이렇게 주원장을 태조 이성계께서 목에 베어 이제 참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대륙창을 다시 찾고 난 다음에 이 태조 이성계께서 한양에 이제 여기 아쪽 강화도에 이제 수도를 정하셨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옛 땅도 이 대륙과 한반도를 이제 포함하지만 당연히 태조 이성계께서 만든 이 명나라 즉 조선도 이 대륙과 이제 한반도 다 모든 땅이었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이 조선이라는 지역은 이제 사람처럼 이제 생겼다.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동북부도 보면은 사람처럼 생겼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것이 혹시 조선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아메리카 동부에도 보면 사람처럼 생겼다고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그렇게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아메리카 땅도 열어보면은 아마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요 형태가 보면 일단 사람처럼 생겼죠. 자, 여기는 사람 머리인 것 같고, 자, 여기는 눈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는 코고, 그런 형태를 이제 띠고 있습니다. 요거는 목이 되겠고, 좀 사람처럼 좀 비슷해 보이죠? 여기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아마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눈 그리고, 여기 콧구멍 이렇게 그리고, 입을 이렇게 그리면 요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뭐 머리 이렇게 그리고 여기 귀를 이렇게 그린다면 요 형태가 바로 이제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됩니다. 이거는 목이고. 그러면 요 아래쪽에 요거는 이제 팔처럼 보이죠? 사람 팔처럼 보이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래가 요 형태가 이제 비슷하니까 요 아메리카가 또 조선이 아니냐 그렇게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메리카에는 부상 중국이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상 중국은 많은 인터넷의 자료를 찾아보면 상당히 오래전에 이제 만들어진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요 전체 형태를 보면 좀 사람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조선의 땅은 사람처럼 생겼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가? 자, 그 증거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자, 한국거주종합 데이터베이스에서 몽경당일제 제4편 자금세수 을문연에 와 있습니다. 22일 경술이라고 된대요. 자, 여기에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개 우리나라는 지형이 북은 높고 남은 낮으며 중간은 잘록하고 아래는 퍼졌는데 백산을 머리라 하고 대령을 등마루라 하며 사람이 옆으로 등을 구부리고 서 있는 것과 같으며 영남의 대마도와 호남의 탐나는 두 발로 갠 것과 같아 서북쪽에 앉아 동남쪽을 바라보는 형상이란 것이 감려가들의 정론이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형을 설명하고 있는데, 북쪽은 높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낮다고 하죠. 자, 아메리카를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북쪽이 높나요? 그리고 남쪽은 낮나요? 자, 여기 사람의 형상이 나와 있는데, 여기 북쪽이 높나요? 남쪽은 낮나요? 이거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해발 고도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256m라고 합니다. 이 사람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점 되면 여기 300밖에 안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300에서 600, 700, 뭐 이 정도 되네요. 여기 섬이 있는데, 자, 여기는 5m, 자, 여기는 109m. 자, 전혀 모양이 다르죠. 설명대로 맞지 않습니다. 자, 위쪽으로 여기는 이제 600m가 되네요. 이 높이가 60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400, 300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자, 전혀 맞지 않는 지형이 됩니다. 이 지형 아닙니다. 자, 현재 중국하고 이제 한반도로가 있는데요. 이 한반도로 한번 볼까요? 이 높이를 보면은 대충 알겠죠. 자, 앞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북은 높고 남은 낮으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북쪽은 높다고 하면은 이제 해발 고도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북쪽에 보니까 여기에 한 600, 300, 500, 700 이래 나오네요. 자, 그럼 남쪽으로 한번 가도록 하죠. 남쪽에는 200, 400, 300 이런 게 나오네요. 500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까지도 나오고, 그러면 북쪽으로 갈수록 여기 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00까지 나오고, 그리고 600 이렇게 나오니까 이 한반도는 갈수록 이제 북쪽은 약간 이제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약간 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600 나옵니다. 뭐 600 여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700 나오네요. 그러면 거의 높낮이가 거의 비등한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반도는 여기 이제 산의 형태를 보이는데요. 이 초록색 지점을 보면은 동쪽 부분에 이렇게 높은 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형태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높이를 이렇게 대충 보면은 거의 비상합니다. 여기 위쪽에 이제 1000m도 나오는 경우가 있네요. 700 이래 나오고 있네요. 1054m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형태가 높이가 이제 비슷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동해로 가니까 여기는 800 여기 1000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 형태로 보면은 이 동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산 높이가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북쪽으로 이렇게 이제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한반도는 이 동북면이 이제 좀 높은 산들이 많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사수하고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다시 보도록 하죠. 북은 높고 남은 낮으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북쪽은 높고 남은 낮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중간은 잘록하고 아래는 퍼졌는데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중간이 잘록해야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는 퍼졌다. 자,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반도를 보면 이 중간은 뭐 잘록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이 잘록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 한반도 대충 이렇게 땅 표시하면 보통 이렇게 지형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이 잘록하다고 하는데 중간이면 이쪽 지점이 아닙니까? 여기가 잘록한가요? 이 기준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선을 그으면 뭐 잘록하기보다는 뭐 그냥 똑같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잘록한 게 아닌 경우로 확인이 됩니다. 뭐 중간이나 아래쪽이나 저 위쪽이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됩니다. 중간은 잘록하고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러면 좀 한반도하고 좀 비슷하나요? 그리고 벽사는 머리라 하고 대령을 등마루라 한다. 대령이라 하면은 이거 큰 산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령이 이제 등마루라 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그리고 사람이 옆으로 등을 구부리고 서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반도가 사람이 등을 구부리고 서 있는 것 같아 이제 그런 내용인가요? 그리고 영남과 대마도와 호남의 탐라도는 두 발로 갠 것 같아. 요 두 발로 갠 것 같아는 사람의 형상인데 탐나와 대마도가 받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요 내용으로 보면 꼭 한반도인 것처럼 보이죠. 두 발로 이제 갠 것 같다. 서북 쪽에 앉아 동남쪽을 바라보는 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옆을 등을 구부리고 있는 형상이라고 하고 동남쪽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서북 쪽에 앉아 동남쪽을 바라본다고 하니까 한반도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고, 그리고 이제 백산을 머리라고 이제 대령을 등마루라 하며 사람이 옆으로 등을 구부리고 서 있는 것 같으며 여기에 앉아 있는 서북 쪽에 앉아 동남쪽을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서북 쪽에 앉아 이제 동남쪽을 바라본다고 하니까 보통 우리 등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등이 아닙니까? 이 한반도 지형으로 봤을 때 이쪽 이제 등이라고 하면 사람 형상으로 따지면 여기가 등이죠. 그러면 사람 얼굴로 따지면 이쪽 방향으로 이제 바라보는 경우가 되죠. 그럼 여기가 동남쪽인가요? 아니잖아요. 동남쪽으로 바라본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바라봐야 된다. 그런 의미죠. 이 한반도 형태가 이제 사람의 이제 형상이라고 이제 예측해 봤을 때, 이 우리가 아는 이 경상도나 강원도 이쪽이 사람의 등의 형태처럼 이제 보이잖아요. 그리고 제주도와 대마도와 이제 사람의 형상을 이제 받치고 있다 하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보면 바라보는 방향이 전혀 반대가 되는 경우죠. 그리고 한반도의 이 산맥의 형태를 보면 위쪽은 높아야 되고 아래쪽은 낮아야 되는데, 이 한반도 전체 형태를 보면 이 동쪽 방향이 이제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형 형태와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제주도와 대마도가 서서히 설명한 그 부분이 아니라고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즉 한반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와 대마도가 설명한 부분이 아니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대륙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대략적으로 와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은 높다 하니까 이 고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고도가 현재 773이 나옵니다. 그리고 1061m가 나옵니다. 200m도 나오고 300도 나오고 뭐 700m 이런 나오고 있습니다. 이 800m 나오네. 지금 1000m 고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높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산의 형태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는 1098m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1000m가 되니까 상당히 높지요. 근데 아래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죠. 이 남쪽으로 이동하면 여기가 30m, 100m, 110m, 150m, 200m 밖에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여기는 11m 밖에 안 나오네요. 즉, 난징이 태조 이성계가 만든 한양이라고 이제 예측되는 부분이니까 이 지점은 47m, 78m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좀 비슷하지요? 자, 북쪽은 높고 낮으며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형태는 이제 비슷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 중간은 잘록하고 아래는 퍼졌는데 이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중간은 잘록하고 아래를 펴졌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를 말할까요? 여기 대륙적으로 보면은 중간에 잘록하다고 하는데 여기가 잘록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래는 퍼졌다고 하는데 이제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아래가 퍼졌다고 하는데 그 머리는 백산이라 하고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대령을 등마루를 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머리를 이제 백산으로 한다고 하니까 지도를 조금 더 축소해 보도록 하죠. 머리를 백산으로 한다. 자, 그러면 위쪽에 보면은 여기에 이 하얀색 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백산이라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자, 등마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등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이제 산맥이 이렇게 보이니까 길쭉한 이것이 이제 등처럼 보이죠. 머리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산 이것이 이제 머리가 아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한반도로 생각해 봅시다. 한반도로 생각하면 이것이 등이 아닙니까? 등이라 이제 예상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럼 이 머리가 어딘가요? 그럼 이게 머리인가요? 좀 이상하죠. 한반도는 잘 안 먹고 이제 대륙적으로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대륙은 이 중간이 좀 잘록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요렇게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러면 자, 여기가 좀 잘록해 보입니까? 자, 여기 중간쯤 되는데 여기 잘록해지요. 뭐 여기가 잘록할 수도 있고 여기가 잘록할 수도 있고 자, 그럼 등마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자, 사람이 옆으로 등을 구부리고 서 있는 것과 같으면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옆으로 등을 구부리고 있다. 자, 사람이 옆으로 등을 굴리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니까 그럼 요 사람의 형태가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여기에 북경이라고 되는데 요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사람 얼굴입니다. 이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따라 요래 그리고 요 톡지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 코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래 그리면 요거 사람 턱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요렇게 그리면 요거는 사람 목의 형태가 됩니다. 여기 산이 이렇게 쩌면한 게 있는데요. 요거 요렇게 동그랗게 그리면 요거 눈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산맥이 있잖아요. 요걸 요렇게 따라 요렇게 그려보면은 요게 머리카락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지요. 요 위에 머리카락이 되죠. 그 요게 입을 그리면 요렇게 입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요 사람 형태가 나오죠. 그리고 요게 이제 목이 된다. 요 부분이 목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 형태하고 닮았죠. 다시 지도를 한번 축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멀리서 봐도 이렇게 이제 사람 형태로 보이죠. 자, 요게 이제 사람 형태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러면은 여기에 산동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요 부분은 이제 팔의 형태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두 개의 이제 팔을 이제 모아놓은 자리가 되고, 자, 위쪽에 요런 식으로 이제 그리면은 등마루 요 위쪽에 요게 사람이 등이 된다. 지금 머리카락이 이제 등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요 머리가 요렇게 되니까 머리를 백산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 백산 요 있지 않습니까? 하얀색. 이게 이제 머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한반도를 봅시다. 이 한반도를 보면 이 사람의 형태를 그릴 수가 있나요?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자, 여기에 이게 등이라고 이제 예상되는 이 부분이 이제 사람의 형태인데, 산맥을 따라 한번 그려봅시다. 뭐, 이래 하면 어떻게 그려야 이게 나오나요? 이렇게 그려야 이제 사람 형태가 되나요? 도대체 사람 형태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등인가요? 여기가 산맥이 되니까 여기가 등인가요? 그러면 이게 여기가 튀어나온 이 부분이 요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럼 사람 손이 되나요? 그래 볼까요? 이 두 개의 손이 이렇게 모아졌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그리면 되나요? 그럼 사람 머리가 어딘가요? 사람 머리가 여긴가요?
그러면 이게 등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이 이쪽이 등이라고 예상되면은, 그러면 이 동남쪽을 바라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이 형태를 보면 이게 동남쪽으로 바라보는 형태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형태를 보면 서남쪽을 바라보는 형태죠. 이쪽으로 바라보는 형태가 됩니다.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이거 한반도로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영남의 대마도와 호남 탐라도 두 발로 갠것 같아.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되어 있으면 그 아래쪽이 영남과 대마도가 이제 받쳐주고 있답니다. 즉, 영남에 대마도가 있고, 호남에 탐라가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조금 더 축소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 한반도를 보면은, 보통 호남 그러면은 전라도 아닙니까? 그러면 전라도 밑에 이제 제주도가 있다. 그리고 영남이라고 하니까 이 경상도 밑에 이제 대마도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자, 한반도로 비정하면은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륙으로 한번 다시 또 이동해가 비정을 해볼게요. 자, 아래쪽에 여기다 보면 섬이 두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형태는 사람의 형상은 이 대륙하고 이제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한반도하고 좀 거리가 멀죠. 자, 그러면은 사람의 형태인데 이 양자강을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대륙에서 호남 호소가 어디죠? 대륙의 서쪽 부분이 이쪽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여기가 호남이 된다 이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영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남 그러면은 보통 호남에 이제 동쪽에 있다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영남이 되죠. 자, 그러면 앞전에 그 서서의 내용을 보면은 호남의 남쪽에 탐라가 있다고 하니까 바로 요게 이제 탐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남의 아래쪽이 대마도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대마도가 됩니다. 대마도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인터넷 검색하면 이 지도에 관한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게 1681년도 지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라고 설명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한국어로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지도는 이 대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81년 지리도인데 이 거대한 달색 지도는 명나라가 멸망한 지 거의 40년 후에 일본에서 제작되었다. 명나라 1368년부터 1644년에 중국을 묘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명나라의 13개의 성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와 과거의 수도 그리고 수많은 행정, 구역, 오른쪽 하단에 번외에 설명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지도가 명나라를 그려놓은 일본에서 제작해 놓은 1681년도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이미지로 확대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중원 대륙 맞죠? 자, 우측에 보면은 여기 이제 한반도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조선이라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조선국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현재 확대가 다 안 되는데, 이게 이제 확대 전부가 되겠습니다. 여기 한반도는 조선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원 대륙 아래쪽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일본국이 이제 보이죠? 자, 그리고 이 섬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보면, 여기 대유국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만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 볼까요? 그럼 이런 형태의 이제 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엔어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확대해 보면, 이게 바로 엔어입니다. 이게 탐라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도 보면은, 이 오른쪽에 보면 대만이 보입니다. 여기 소유국이라고 이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이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 대만이 대유국이 있고 이제 소유국이 있다,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 지도에도 이제 대만이 유국인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명 지도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대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명나라를 그려놓은, 일본에서 그려놓은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지도는 1785년 대청원 강요도입니다. 일본 국립국회 도서관 소장용이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아래쪽에 지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측에 보이는 이것이 이제 대만이 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자, 여기 이제 유구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소유국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큰 섬은 대유구국, 즉 대만이 이제 유국인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 유국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설명이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서양 기록인 로마 가톨릭 기록에도 이 유구국이 대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대마도가 요게 바로 유구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탐나는 여기 안에 있는 에노섬이 됩니다. 호남과 영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호남의 아래쪽이 탐나고 영남이 대마도가 됩니다. 즉 앞전에 사서로 봤을 때는 이 한반도인 것처럼 생각되나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영남의 대마도와 호남의 탐노도는 두 발로 갠 것 같아 이제 받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사람이 따지면 이제 발의 형태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서북쪽을 앉아 동남쪽을 바라보는 것이 감려가들의 정론이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동남쪽을 바라본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감려가라는 것은 지도를 이제 그리는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경도를 중심으로 사방에 이제 방위를 정한다면 온성이 정북쪽이 되고 해남이 정남쪽이 되며 정서쪽은 풍천이요 정동쪽은 강릉이니, 이에 의거하여 본다면 강력의 향배 편정을 알기란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데 지금의 지도라는 것은 틀리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노형에 보면 현재 지도가 다 우리 조선을 표현한 그 형태와 맞지 않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틀린 지도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도를 이제 중심으로 할 때 사방에 이제 방위를 정한 것이 이제 온성이 이제 정북이 되고 해남이 정남이 되고 정서쪽은 풍천이요 정동쪽은 강릉이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지도로 보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십자로 이제 나눴을 때 생각을 하면 이 오른쪽 편이 이제 강릉이 된다. 그리고 이 아래쪽 편이 이제 해남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한반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지형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지도라는 것들이 다 그 방위와 형태, 지형이 맞지 않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륙이 사람의 형태라는 거는 도대체 어디서 따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시나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KBS HD 역사 스페셜 고요 충성한 티베트로 유배된 까닭은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이 남긴 글에는 충손왕을 만나러 가면서 쓴 시가 있다. 이 시들을 통해 충손왕의 15,000리 유배길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이재현의 시에 등장하는 첫 지명은 탁군이다. 식규에는 태양 산맥과 다은이, 산등성은 오른팔이요 하북성은 목덜미라고 지리적인 위치를 상세히 적고 있다.
자,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자, 탁군이라 되어 있고, 부드러운 흙은 매번 태양산맥과 닿으니 산동성은 오른팔이요, 하복성은 목덜미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요 산동성이 여러분이 아시죠? 태양산맥 아시죠? 제가 태양산맥이라고 검색을 해놨습니다. 이 태양산맥이 여기 아래쪽에 보면 타이안산맥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타이안산맥은 중국 산시성과 허베이성 경계를 이루는 산맥이다. 자, 여기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가 타이안산맥 자립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산의 길이는 남북으로는 400km이고 베이징, 허베이, 산시, 허난 4개의 성에 걸쳐 있다. 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 있는 이제 산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한반도 아니죠? 자, 타이양산맥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 산동성은 오른팔이요, 하북성은 목덜미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글어스로 와가지고 다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양산맥은 이 북경을 중심에 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이 산이 되겠습니다. 이 산맥이죠. 자, 그리고 산동성은 이제 오른팔이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산동성은 그러면 이 부분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오른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형태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오른팔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 자, 하복성은 목덜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복성이 어디일까요? 바로 요 지점이 됩니다. 여기가 하복성이 됩니다. 자, 이 세 개의 정보를 토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앞전에 사람 형태로 이제 그렸습니다. 자, 타이양산맥은 자, 이런 형태로 그리면 이제 될 것으로 봅니다. 자, 머리는 이제 백산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여기가 이제 머리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사람 눈이 되니까 이 산동성은 사람의 손의 형태, 즉 오른팔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복성은 목덜미가 된다니까 바로 요 지점을 의미하죠. 여기 이제 사람 목의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자, 바라보는 방향이 동남쪽을 바라본다 하니까 이쪽을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대륙을 설명한 지형 형태가 되겠습니다. 탁구니아의 그 부드러운 흙은 매번 태양산맥과 닿으니 산동성은 오른팔이요, 하북성은 목덜미다. KBS 역사 채널의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의 영상에 베트남 화산 이슈로 본 고수선의 위치, 우리 땅 조선은 가자미와 사람 형상이었다.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한국 고정 종합 데이터베이스에서 여기에 문경 당일사 내용에 이제 자금 채술 내용에 제가 이제 황제라고 또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또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좀 긴 내용은 뭐 다 읽어보면 이제 좋겠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 사이트를 영상 아래에 제가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두 분의 이제 대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중국에 들어와서 천자의 얼굴을 보지 못했으니 이것이 한스럽습니다. 자, 하므로 내가 천자의 상을 알기가 무엇이 어렵겠나? 두 눈 귀에 높은 코, 모진 잎에 한 나이 젊은 천자이겠지. 나는 도강 황제의 상과 도강 황후의 상을 보았지 했더니 한 주부가 집사의 농담 말씀을 모두 허탄에 이제 가깝지만 얼굴을 맞대 놓고 나를 속이시니 집사의 말씀은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언제 허탄한 말로 나에게 속임을 당했던가? 내가 서아포에서 두 쌍이 이제 그려진 화장을 보았는데
붉고 경강하게 생긴 상은 황제라 하고 뚜렷하고 예쁘게 생긴 상은 황후의 상이라 했네. 점포 주인이 나에게 사귀느냐 하면서 값은 은자 30정이라고 했네. 나는 생각하기를 돈이 상같이 사있다 해도 이것을 사서 어디에 쓰며 비록 그냥 주더라도 차라리 태상노군이나 요지왕모의 상이 실내에 벽상을 빛내는 것만 못하다고 여겼네. 이런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 분의 이제 대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북경에 간 것 같습니다. 자금성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한 분이 자신은 천자의 얼굴을 이제 보고 싶었는데 이제 보지 못해 가지고 그것이 한스럽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천자를 한번 보면은 그와 같은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른 분이 이제 또 말하기를 뭐 천자의 상을 보아가 뭐 하겠느냐? 두 눈 귀에 높은 코 모진 입의 한 나의 젊은 천자이겠지. 이제 그렇게 이제 달래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이제 재밌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예전에 제가 이제 베트남 화산 이슈로 이제 본 고조선의 위치, 뭐 우리 땅 조선은 가자미와 사람 형상이다. 요 내용이요. 요 영상을 이제 보시고 이제 마무리 이제 한번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전체 모드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대륙이 사람의 형상이었는가? 자, 그리고 왜 그것이 고려가 있어야 되는가? 왜 태조 이성계께서 만든 명조선이 있어야 되는가? 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시청으로 이번 영상은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경당 일사 제4편 자금 수술 을묘년 1855 찰종 6년 12월 14일-22일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대개 우리나라는 지형이 북은 높고 남은 낮으며 중간은 잘록하고 아래는 퍼졌는데 백산을 머리라 하고 대령을 등마루라 하면 사람이 옆으로 등을 구부리고 서 있는 것과 같으며 영남의 대마도와 호남의 탐나도는 두 발로 근 것과 같아 서북쪽에 앉아 동남쪽을 바라보는 형상이라는 것이 감려가들의 정론이다. 저 우리나라는 백산을 머리에 두고 사람이 옆으로 등을 구부리고 서 있는 것과 같으며 서북쪽에 앉아 동남쪽을 바라본다고 한다. 이 한반도 땅이 사람의 형상인가? 여러분들은 이 한반도의 모양이 호랑이나 토끼라고 많이 듣고 자라지 않았는가? 조선의 땅은 사람의 형상이라고 한다. 조선의 땅은 사람의 형상이기도 하지만 가자미 형태로 이제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바가지 만들 때 사용하는 이제 박처럼 또 생겼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예전에 앞전에 많은 영상으로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는 예전에 대륙이 이제 사람 형상으로 생겼다. 이제 그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이제 그려주고 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산동 쪽을 그리고 있죠. 자, 그리고 사람 눈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네, 산동에 이제 사람의 이제 팔의 형태를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대륙 전체를 이제 가자미의 형태로 또 그리고도 있습니다. 사람이 앉아 있는데 동남쪽으로 바라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동남쪽을 바라본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사람의 이제 형상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의 땅은 가자미와 그 형상도 같아. 그렇게 또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백산이다. 여러분들 장백산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 이제 장백산이 이제 가까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장백산은 제가 예전에 정확히 어느 지점에 있었는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반도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보통 우리는 호랑이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태극이 그려지는 경우가 되죠. 대륙과 한반도를 합친 음양의 태극이 탄생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선조의 땅이고 우리의 옛 땅이고 앞으로 찾아야 할 우리의 땅이 되겠습니다.